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마지막 고심.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르면 오늘 발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용산 쪽이요. 이번 주 주중으로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발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인선 놓고 시끌시끌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찬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는 건데요. 네. 지난 16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고요. 이 날도 좀 의미가 있는 날인데 국무회의 매주 하는 날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던 날입니다. 오전에.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했고요. 음. 4시간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을 꽤 길게 한 거죠.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총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은 장제원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추천을 했다고 이건 홍 시장이 밝혔죠. 그렇죠. 확인을 예. 해준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윤 대통령이 홍 시장한테 총리를 앞서서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홍 시장이 그걸 받은 다음에 고사한 다음에 이렇게 역으로 두 사람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총리를 제안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홍 시장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화된 얘기, 그러니까 여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얘기는 홍 시장이 김한길, 장제원 두 사람을 제안했다라는 얘기, 여기까지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아까 보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총리도 실제로 홍 시장한테 제안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여전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를 이제 모 여권 관계자한테 그제 들었었는데, 이게 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인데 하는 얘기가 네. 이 총선 관련된 입장을 밝힌 날,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인선 때문에 힘든 시점에 만났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 이거는 총리를 홍 시장한테 제안을 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홍준표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맞아요. 상황이지만 기자들은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근데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 보도들 보면서 홍준표 시장은 현 대구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를 제안한다는 건 그럼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총리로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맞다라고 하면요. 맞다라고 물론 이제 하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 그리고 홍 시장이 관저에 다녀온 다음 날에 페이스북에 글 쓴 것도 좀 인상적인데요. 이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인다. 그루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만나고 온 다음 날에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에서도 조금 이제 논쟁이 살짝 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수도권 당선인 중심으로 당원 100%보다는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총선 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TK 쪽이랄까요. 영남권 쪽에서는 당원 100%로 가는 게 맞다라는 기류가 수면 아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쪽에 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음. 좀 연이어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이 당원들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윤심이 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당원 10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없애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홍 시장이 윤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 날에 하게 됐다라는 건 또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도 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홍 시장이 제안한 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하고의 만남, 그중에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된 건데, 이건 사실 가능하려면 당사자들이 무조건 오케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하, 특히 비공개 대통령이, 회동인데 보도가 되려면 그렇죠. 대통령이 또 공개하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즉 이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는 홍 시장이 이번 제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만들고 룸을 좀 열어준 거, 여지를 좀 열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흐름들이 계속해서 하마평 기사 나오고 대통령실 반박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발도 커지고 사실 지지자들도 불만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인물을 첨거하고 또 일종의 명분도 주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한길, 장제원 카드가 상당히 유력해졌다라고 기자들은 봐요? 사실 지금 인사 완전히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날에 있었던 박영선 전 장관 총리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게 또 주목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그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통화 시도를 했을 때 전화 연결은 안 됐거든요. 근데 통화 연결음이 그 일본식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일본에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어제 오사카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상황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내용을 좀 짚어드리면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상적인 거는 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네. 목청 높은 권위자들이 그 시대를 논할 때 높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고 한다. 역시 이제 협치와 관련된 그런 얘기죠.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꽂혔던 건 사실은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는데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이 표현이었어요.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어떻게 기자들은 해석해요, 이 문장을? 사실 저 이제 해석보다도 좀 물어봤죠. 지금 상황이 어떻냐 전반적으로 예. 물어봤는데 일단 사실 국민의힘 쪽의 반응은 이 협치 얘기를 한 걸 두고는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뭐 총리 인청 기조연설 같다.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 자기는 민주당에서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총리 하고 싶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 정치인들의 해석은 그래요? 국민의힘 쪽이요. 국민의힘 근데 정치인들. 민주당 쪽을 좀 그래도 박영선 전 장관을 아는 네. 쪽을 물어보면은 네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잊혀지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다.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싶은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관심 자체는 감사하다 하지만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는 거고 그동안 좀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는 사실은 지방선거 쪽에 더 관심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짚어볼게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민정수석 혹은 법률수석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설이 나오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말이나 행보가 다 굉장히 해석을 많이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행보 좀 심상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보면 임원회의의 모습을 안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 보면 휴가 내고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매체가 이제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갈 거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네. 그동안 버려놓은 일 많아서 어디 못 갈 것 같다. 음. 올해까지는 금융감독원장 계속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임명권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니까 여지는 조금 열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인터뷰 했었잖아요. 금감원장. 이복현 네. 금감원장. 아, 웬만하면 가고 싶진 않은데 그렇죠. 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 정도 톤으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는 또 말을 안 해요. 어제도 역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죄송하다. 오늘은 이해해달라. 다른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는 안 하고 싶다는 뉘앙스도 풍겼던 건데 어제는 그냥 일단은 입을 닫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류 자체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복현 원장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는 좀 들려요. 아. 근데 다만 이제 용산 쪽에서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평가들은 근데 박한 평가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금감원장에서 빼야 되는데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초기부터 검사 출신을 보내는 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 많으니까 빼도 괜찮다. 근데 다만 또 이복현 원장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그러면 이제 가고 싶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좀 쉽게 가기는 어려운 자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양쪽 다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두루 지금 취재한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여론조사 먼저 조금 설명드리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앵커가 모두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프닝에서 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에서 17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100%를 한 건데요. 네.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64%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MBS 조사 기준으로는 이 전국 지표조사 네.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이 여론조사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2주마다 계속 이 지지율이 나오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건 항상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래프가 2주 전에 비해서 긍정이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주 만에 11%포인트 하락은 저는 지금 이 정도 하락을 근래 들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부정평가 9%포인트 상승,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그래서 이제 뭐 조기 레임덕 뭐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짚어보면은 도대체 예. 어디가 빠졌냐 보면은
30대 지지율이 17%로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보다 더 많이 빠지면 거기가 좀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잖아요. 30대? 예, 30대가 14%포인트 빠졌고요. 예. 60대가 18%포인트 빠졌고요. 70대가 12%포인트 빠졌습니다. 평균보다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다. 이 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 보수층을 또 물어보면은 직전 조사에서는 70%에서 13% 포인트 하락한 57%로 나타났으니까 역시 이제 뭐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다 빠지긴 했지만 보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 인사 문제로 지금 하마평만 한 10명 지금 뭐 이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이런 일종의 난맥상을 지금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박영선 장관 아까 전에 이제 뭐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측근이 총리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다라는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측근한테 예. 박영선 전 장관이? 예. 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박영선 전 장관 측근이 아. 동아일보한테 얘기를 한 게 이게 총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협치가 지금 안 되는데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어렵다라는 뭐 SNS 글은 부정적인 의미다. 부정적인 예, 의미다. 예. 그러니까 예스는 아니다. 다만 이제 단호하게 불쾌하다 이렇게 거절한 것은 아니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미 이게 이제 비선 논란까지 뭐 나오고 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이다. 여당에서는 당 정체성 부정이다. 이렇게 모두가 좀 반대하는 지금 카드 모양새라서 이 지금 지속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오늘도 사설에서 용산 비선 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쇄신의 시작이다. 그래서 비선 라인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박영선 장관, 양정철 비서관이 이제 임명 뭐 여기에서 촉발된 거니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김한길 그리고 장제원 이 두 이제 카드인데 이게 윤홍 만남을 좀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홍 합작. 윤홍 합작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윤홍 합작. 뭐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국공 합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했다. 정확하게 지금 필요한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반 한동훈 연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홍 시장이 계속 이제 좀 과한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어제는 이제 뭐 주군에게 대든 폐쇄자다 뭐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거든요. 너무 과하다라는 건데 이게 지난 16일에 만난 걸 보니 윤심이 여기에 좀 담긴 거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불편해한다라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대표 도전하려는 거 아니야? 홍 시장? 이게 지금 오늘 뭐 머니투데이든지 어디 몇 군데 이제 나왔어요.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 도전을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총리 얘기도 그렇고 당대표 얘기도 그렇고 다 시장을 그만둔다는 얘기인데 대구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수장이 이렇게 그냥 그만두고 그럴 수가 이미 있다는 게 저는 페이스북에 굉장히 본인이 대구시 잘 운영했다 파워풀 대구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글쎄요. 지금 마땅하게 친윤 의원들 중에서 친윤들 중에서 마땅한 주자가 없어 보인다. 라는 뭐 이런 고심도 있고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가 나은 거 아니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네, 당대표 네. 2년을 하면은 정확하게 임기를 채울 수 있고 대선 준비로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대선 경선에서 네.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는 자기가 1등 했어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후보한테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당원들 마음을 잡으려면은 대표가 돼야 대표만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론가들의 관측이지 홍 시장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뭐 이제 그건 좀 기사도 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없는 얘기를 네, 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이제 관측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네. 와중에 이제 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룰 가지고 지금 여러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5월 국회 입법 강공.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금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원구성 협상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고, 이건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 그러니까 이번 현재까지 유지되는 21대 국회가
180석 거대 야당이었는데 협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총선 민의가 확인이 됐으니까 청구서를 받아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흐름 하에서 법안 처리도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하겠다. 즉 쟁점 법안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 다 처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9일이고 5월 30이면은 22대 국회 개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전에 29일까지 많이 처리를 하겠다. 최대한 다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어제부터 바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그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양곡관리법 포함해가지고 5개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단독으로 의결했거든요. 민주당 5개 단독으로요. 법안을. 이건 이제 법사위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법안 그 단계 뛰어넘어서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 끝나고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주목받는 거는 이제 2일하고 28일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2일은 합의가 돼 있고 28일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5월 2일, 28일. 그렇죠. 국민의힘은 2일까지만 하고 그다음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2일에 일단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그러니까 이거 거부권 한번 이제 네. 거부되고 행사한 나서 거. 돌아온 거라서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제 원내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법 포함해가지고 일부 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8일 날 나머지 법안들도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일단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좀 의미를 한 가지 보면은 이 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더라도 28일에 처리를 하더라도 임기가 29일 날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 국회 끝나고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넘어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정보로 왔는데 행사할 때 이미 21대 국회는 끝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일종의 뭐 마일리지를 쌓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아하. 거부권을 쓰느냐 이런 압박일 수도 있고 이번엔 네, 쓰지 네. 마라 이런 압박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국회는. 김준일 평론가. 네. 어떤 부분이 눈에 그러니까 띄십니까? 어제 지금 이제 양곡법이 이제 처음으로 통과됐잖아요.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에 집중하는 야당이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먼저가 될 줄 알았는데 양곡관리법이 먼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거부권 이거부터 시작했는데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같이 통과됐던 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네.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뭐 이런 거니까 다 민생과 관련된 거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라우마 지금 그 10년 지금 중단됐잖아요. 지원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살린 겁니다. 이거 네. 외에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가맹 사업적 개정안 뭐 이런 것도 다 올린다라는 거고 22대 국회 시작하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를테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까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속 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대통령의 딜레마가 좀 이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순서만 하나 좀 짚으면 네. 최상병 특검법이 5월 2일 날 먼저 나와서 이제 먼저 처리가 되는 거고. 상임위는 지금 통과를 어제 했습니다만 양곡관리법이. 그렇죠. 그냥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네. 해놓은 거라서 이건 28일에 통과 예정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물가 관련된 건데 요금이 어떻게 오르는지만 쭉 좀 박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카카오 들어간 제품들 가격 인상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초콜릿 들어간 뭐 초콜릿 자체, 그다음에 초콜릿 들어간 과자들 인상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롯데 웰푸드가 어제부터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17개 종류 평균 12% 인상하겠다라고 했고요. 초콜릿 들어간 과자, 초콜릿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원료가 들어간 게 다 올라요? 맞아요. 지금 카카오가 가격 급등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가나마일드 이거 초콜릿인데 1,200원에서 1,400원 되고요. 네. 빼빼로 칸초 이거 좀 익숙한데 각각 100원씩 오릅니다. 음. 그리고 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 조미김 먹는 거? 맞습니다. 밥 반찬으로 먹는 건데 이달 1일에 그 중견업체 3곳, 근데 다 큰 곳이에요. 점유율이 5위 안에 들은 곳들인데 네. 여기가 이미 10%가량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마트하고 이제 온라인 그런
플랫폼에서도 다 동일한 수준으로 어. 인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식품, 광천김, 대청김 다 여기 굉장히 사랑받는 업체들인데 다 올려요 이번에. 맞아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 김이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이게 뭐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원초 가격이 급등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걱정되는 거는 유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국제 정세 불안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가격 인상들도 줄줄이 좀 예고가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